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게 수화식을 배운 뒤로 수를 자유롭게 계산하면서 부등식 단원을 다루게 되는데 먼저 부등식 단원의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설명하면 우리가 수직선을 기준으로 항상 오른쪽에 있는 수는 큰 수야 맞지? 그 크다는 걸 이제 우리는 기호로 어떤 수가 2가 1보다 크다 부등호 방향이라 해서 이렇게 입을 벌려서 좀 벌어진 쪽이 큰 쪽이고 오므라지는 쪽이 작은 쪽이 되는 거야. 읽을 때 2는 1보다 크다. 주어를 만약 1로 바꾸면 1은 2보다 작다라고 읽어야 돼. 근데 이 기호가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오른쪽으로 벌어지는 게 있고 오른쪽으로 벌어지고 등호가 들어가는 거는 밑에 선을 하나 꺼. 이게 등호야 등호. 같다는 뜻이야. 그 다음 왼쪽으로 벌어지는 게 있고 왼쪽이 크다는 뜻이야. 그 다음 왼쪽으로 벌어지고 이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A, B를 놓고 읽어주면은 A는 B보다 작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또는 같다야.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뜻이야. 둘 중에 아무거나 성립하면 되는 거야. A는 B보다 크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읽게 되는 거야. 물론 B를 기준으로 읽으면 B는 A보다 크다. B는 A보다 크거나 같다. B는 A보다 오므라진 쪽이니까 작다. B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크기 비교를 하는 표현을 이용하면 초가다라는 표현은 크다라는 뜻이야. 즉 A가 B보다 초가 더 많다라는 뜻이야. 맞지? 그 다음에 미만이라는 것은 더 작다라는 뜻이야. 미만과 초과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부등식의 표현이야. 즉 140cm 미만 놀이공원 바이킹 못합니다. 이러면 140cm부터 탈 수 있다는 뜻이야. 130cm 미만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도 A는 B보다 작다라고 읽기도 하고 A는 B 미만이다라고 읽기도 해. 미만과 초과는 넘치는 거고 더 큰 걸 말하는 거고 미만은 더 작은 걸 말하는 거다. 그럼 등호가 있는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등호가 있는 표현일 때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거나 크거나 같다는 말 대신에 즉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상이다. 이상은 같아도 된다는 뜻이야. 이상과 이하는 같아도 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점수 70점 이상인 사람 이러면 70점도 포함하는 거야. 맞지? 70점 초과인 사람 이러면 70점은 포함 안 시키는 거야. 근데 이걸 읽을 때는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같다 라고 읽거나 A는 B 이상이다 라고 읽거나 또는 다른 표현들 이런 표현도 있어. 크거나 같다랑 같은 표현이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작지 않다라는 표현을 써. 한글 말 그대로 작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작지만 않으면 돼. 무슨 뜻이야? 작지만 않으면 되니까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작지 않다는 표현을 주면 좀 헷갈리는데 작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생각하라고. 작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뜻이구나. 아, 작지 않다는 이상이구나. 크거나 같다는 뜻이구나. 반대로 A는 B보다 크지 않대. A가 B보다 크지만 않으면 돼. 크지만 않아? 크지만 않으면 돼. 그럼 뭐야? 작거나 같아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의 네 가지 표현을 읽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걸 읽을 줄 알면 이제 그 다음에 부등식을 가지고 참그짓을 따지는데 이제 우리는 방정식을 풀 때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8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4를 더해. 그걸 우리는 이항시킨다고 하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플러스가 돼서 12가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양변의 등식의 성질 중에 나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를 곱해져 있는 애를 없애줘야 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 거야. 똑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참고로 더하기 빼기는 이항할 때 부호가 바뀝니다. 하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는 나눌 때 곱하기가 나누기로 되는 거지 부호가 사라지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항이 아니야. 곱하기가 나누기로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는 넘길 때 즉 곱하기가 나누기로 넘어가는 거지 부호가 바뀌면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눠서 얘를 없애주고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되는 거야. x는 양수 나누기 음수니까 부호는 항상 음수고 2분의 10이니까 6이다.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자. 맞지? 그러면 부등식에서도 이제
값을 찾거나 해를 찾거나 범위를 찾는다고 표현을 해. 무슨 뜻이냐면 2x-4가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야. 즉 그럼 x는 어떤 수가 될까?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4를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16이 되겠지. 더하기 4가 되니까 나는 x의 범위를 원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약분되면서 x의 범위가 나옵니다. 2분의 16이니까 범위가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 때랑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시키고 하는 것들이 다 똑같더라는 거야.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 언제 다르냐면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했을 때 x의 범위를 구하잖아.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나눠주잖아. 맞지? 마이너스를 나눠주거든. 맞지? 얘가 약분되면서 x가 되지.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지. 이까지는 좋아. 근데 딱 하나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음수를 나누거나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4가 컸는데 반대쪽으로 바뀌는 거야. x쪽으로 크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등식 계산할 때처럼 다 계산 그대로 하면 돼. 이항시키고 계산하는 거 다 똑같아. 분수 통분하는 거 다 똑같아. 딱 중요한 거 하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항시키고 양변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 똑같아. 음수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 0에서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거든. 2가 1보다 크지?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릴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원래는 2가 더 컸거든. 맞지? 그런데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지. 더 큰 놈을 음수 붙이니까 더 아래쪽에 가버리네. 그럼 얘보다 더 작아져 버렸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이 컸는데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게 되고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있게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더 반대로 바뀌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음수를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부등식에는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값들은 다 해야, 예를 들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방정식처럼 해가 2만 2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야. 2부터 시작해서 동호가 있지. 까만 동그라미를 해서 2부터 시작해서 2도 되고 크다가 있지. 큰 애는 다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를 전부 다 색칠하는 거야. 2도 되고 2.1도 되고 2.2도 되고 2.0001도 되고 2.99도 되고 100도 되고 1억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즉 2보다 큰 수는 다 된다는 소리야. 2를 포함해서. 알겠니? 응?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x의 범위가 있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다 되는 거야. 마이너스 0.9도 되고요. 마이너스 0.1도 되고요. 0도 되고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다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이게 동호 없잖아. 맞지? 근데 친구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놨더니 자기는 좀 더 잘할 거라고. 선생님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0하고 1하고 2하고 3 이게 4개인데요. 이래. 아니야. 2.9는 이 사이에 있는 수 아니니? 2.9도 맞잖아. 맞지? 이 친구가 생각하는 답은 무슨 답이야? 단 x는 저 안에 있는 무슨 수? 정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답을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근데 정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즉 우리는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고 순환수도 있고 무한수도 있거든. 맞지? 근데 사이에 있는 수가 다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건 다 됩니다 라는 뜻이야. 수직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앞으로는요. 하지만 정수 조건을 줬을 때는 딱 4개만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색칠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답을 4개만 찾아 x는 하고 4개만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알겠니? 자, 그래서 부등식은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데 누가 만약에 4가 2보다 크다 이랬으면 이건 참이야. 근데 누가 만약에 2가 4보다 크다 이리 적어놓으면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true, 얘는 false. 위에 건 참이고 밑에 건 거짓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부등식의 해의 개수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의 해는, 즉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다. 범위를 구하는 거다. 값이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값이 될 때도 있고 범위가 될 때도 있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등호처럼 생각하는 거야. 어떤 x가 2보다 크다가 있는데 여기다 1을 똑같이 더하잖아. 그럼 x 플러스 1은 3보다 크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양수 3을 곱하잖아. 똑같이 3을 곱하잖아. 그럼 양변에 3을 나눠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양변에 1을 빼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단지 음수를 나누잖아. 그럼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등식의 성질은 양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수를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바르게 문제를 풀어주면요.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등식입니다. 얘는 다항식입니다. 등호도 없죠. 얘도 다항식입니다. 얘는 부등식, 둘 다 부등식입니다. 부등호가 있는 식은 모두 부등식입니다. 참이든 거짓이든 다 부등식입니다.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의 정수래. 그러면 찾아볼까? x는 마이너스 2 이상 이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작은 쪽은 왼쪽에, 큰 쪽은 오른쪽에. 근데 정수라는 조건이 있네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네. x는 누구겠니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의 정수만 됩니다. 자, 이게 x의 범위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다음 부등식을 풀으래. 자, 푸는 방법은 아까 전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한다? 똑같이 풉니다. 방정식 풀 때처럼. 자, 문자는 왼쪽 마이너스 4x 있었고요. 8이 있었는데 7이 넘어가면 빼기 7이니까 1 되겠네. 자, 나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4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나눠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얘를 분모로 갖다 보내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는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 맞지? 자, x는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할 거는 요거를 방향을 바꿀지 말지, 이게 중요하다고 했지. 음수를 나눴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고?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일쪽이 아니라 x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문제의 계산한 결과인데 우리는 정수 중에서만 찾아야 돼. 이것을 성립하는. 그럼 이 중에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정수는 누구 있니? 답은 누구니? 0하고 1하고 2하고 3개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애 아니잖아. 음수는 0에 가까울수록 큰 거야.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0하고 1하고 이 3개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5x는 0이면 1 되고 x는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그럼 이 5개 중에서 5분의 1보다 작은 정수는 누구 있니? 5분의 1보다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은 아니고 2 아니고 이 3개 있겠네요. 맞죠?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부등식에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떤 수의 2배, 2xg, 그다음 5를 더하면 20보다 작다, 20보다 작다. 작은 쪽은 오므라지는 쪽이 됐지. 근데 뭐가 잘못됐니? 동호가 잘못됐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작다인데 왜 동호가 있어? 작거나 같다 할 때 있는 거지. 이하이다 할 때 있는 거지. 그다음 800원짜리 사과 X게 800X지 가격은 500원짜리 귤을 2개 샀으니까 1000원이지. 더하면 4000원 이상이래. 뭐가 없니? 이상인데. 동호가 있어야지. 왜 동호가 없어? 맞지? 표현을 잘못했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제대로 썼는가를 체크하는 거야. 그 다음 어떤 수의 A에서 3을 빼면 그 수는 5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근데 왜? 동호가 왜 있어? 크다인데. 맞지? 이것도 잘못한 거지. 맞죠? 그 다음 한 개 2kg 수박 X통이니까 2Xkg이고 무게가 3kg 바구니를 사용했대요. 담으면 전체 무게는 15kg 미만이다. 미만은 작다지. 자, 어때? 작다. 제대로 표현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시속 40km 속력으로 X를 달리면 40분보다 적게 걸린다. 시간이 문제네. 그럼 거속시 문제는 공식 적어놓고 거속시는 이렇게 되잖아. 시간은 뭐분의 뭐니? 속력분의 거리 아니니? 그럼 시간은 속력은 40km고 거리는 Xkm야. 그러면 40분의 X가 걸리는 시간이겠네. 근데 그 시간이 40분보다 적게 걸린다야. 근데 시속인데 40보다 작다 이러면 안 되고 시니까 시로 고쳐야지. 40분은 60으로 나누면 60분의 40분, 3분의 2시간입니다. 이되겠니? 그래서 3분의 2보다 적다. 근데 동호가 있어서 틀린 거야. 이게 40이어서 틀린 게 아니야.
3분의 2가 되는 게 맞아. 동호가 없어진 데 있으니까 틀린 거야. 맞는 거는 4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없죠 아직까지는. 응?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또 정수래. 이 안에 정수 누구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있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풀면은 2x 넘겨주면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1 넘겨주면 플러스 1 되고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음수를 곱하면 부동방향이 된다고? 반대로 바뀝니다. 동호도 그대로 가지고 바뀝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던 수는 누구누구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답 두 개만 찾으면 됩니다. 되겠니?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동 방향이 바뀐다. 자, 방향이 나머지 것과 다른 하나는 자, 양변에 C가 더져 있네. 똑같은 C는 빼서 없애도 됩니다. 그럼 B가 크다가 되겠네. 자, A, B 가장 기본형만 남기는 거야. 자, 2분의 3, 2분의 3 똑같지. 얘는 없애도 됩니다. 똑같이 빼버리면 되니까. 양분의 3분의 4, 3분의 4 있지. 양수를 나눠도 됩니다. 그럼 A는 B보다 크다. 방향 바뀔 일이 없네요. 그 다음 2 똑같지. 양변에 2를 빼면 2는 사라집니다. 근데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가 A로 바뀌면서 음수를 곱했지. 그럼 부동 방향 어떻게 해야 되니? 반대로 바꿔줘야지, 맞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양변에 5를 더해서 없애줘도 되고 이항시키면 사라지고 양변을 2로 나누면 AB로 바뀌지. 2를 나눠도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맞지? 빼기 3, 빼기 3. 양변에 3을 더하면 사라집니다, 맞지? 양변에 4를 곱하면 A, B 바뀌지. 근데 양수 4를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지? 자, 다 보니까 한 놈만 방향이 다르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되겠어요? 방향 구하는 문제. 자, 방향 쓰는 겁니다. 자, 원래 누가 컸어요? A 쪽이 컸지? 자, 근데 둘 다 2를 더했네. 같은 수를 더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A 쪽이 크겠네. 똑같이 5를 뺐네. 그래도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A 쪽이 크겠네. 자, 3을 곱하고 4를 뺐습니다. 양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뺄 때는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근데 누구를 곱했어요? 보니까 원래 AB였는데 여기다 누구를 곱했어요? 음수를 곱했지. 그럼 방향 어떻게 되니? A 쪽이 아니라 B 쪽으로 바뀝니다. 물론 나중에 6을 더할 때는 방향은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방향이 바뀐지 이해됐습니까? 더하거나 뺄 때는 안 바뀝니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안 바뀝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 하는 거.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 말고 방향이 바뀌는 게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수익선에서 아까 전에 얘기 이제 1과 2가 있는데 2가 크잖아, 맞지? 근데 이 수를 역수로 뒤집어 볼게. 자, 누가 크니? 1과 2분의 1 중에서 얘가 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부호를 가지는 수일 때는 역수로 만들잖아. 방향이 바뀌어. 맞지? 방향이 바뀝니다. 선생님, 음수도 그렇습니까? 음수도 볼게.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어. 원래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수야.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로 만들었어. 음수는 0에 가까울수록 오른쪽에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누가 더 0에 가까이 있니?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이 0에 가까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얘가 더 커요. 자, 마이너스 이쪽이 방향이 컸는데 마이너스 3쪽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그래서 같은 부호일 때는 역수로 뒤집은 방향이 바뀌어. 근데 만약에 하나는 음수인데 하나는 양수야. 이거를 역수로 뒤집는다고 해서 방향이 바뀔까? 얘는 안 바뀝니다. 왜? 양수가 무조건 크지, 음수보다는.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부동의 방향이 바뀌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동의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 같은 부호의 수일 때 역수로 만들면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근데 지금 기억은 그럼 맞을까 틀릴까? 여태까지 말을 종합하면 자, 어떤 수가 역수였는데 역수로 뒤집었네.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그러고는 이 문제가 옳은 거 골라라. OX 문제입니다. 자, 역수로 뒤집었어.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거 맞을까요? 거짓말일까요? 맞다고요? 거짓말이라고요. 방금 얘기했잖아. 방향이 바뀌는 거는 조건이 있어야 돼.
둘 다 같은 부호여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개가 양수란 말이 있니? 음수란 말이 있니? 얘가 만약 양수고 A가 음수면 어떡할래? 그럼 뒤집었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거 페이크라고. 페이크. 무슨 뜻이야? 역수로 뒤집었다고 무조건 바꾸면 거짓말입니다. 언제만 바뀐다? 전부 다 양수란 말이 있거나 아니면 전부 다 음수란 말이 있거나 부호가 같을 때만 바뀌는 거야. 페이크입니다. 알겠니? 응? 역수로 뒤집었다고 방향 바뀌는 거 맞다 맞다? 상황에 따라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언제? 부호가 확정되어 있다면 바뀌는 게 맞아. 같은 부호라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라면. 근데 부호가 양수 음수 알아몰라. 문제에서 말을 안 해주고 있어 아직까지는. 그럼 얘가 부호가 양수, 얘가 음수면 A가 여전히 커야지. 왜 B가 크다고 되니? 역수로 뒤집어도 양수가 큽니다. 역수는요. 그래서 이거 이제 OX 뭐라고? X라고. 왜 X라고? A, B 부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얘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알 수 없다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뜻이야. 모르는데 어떻게 결론을 네 맘대로 내리냐 이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크면 제곱을 하면 큰가? 이것도 거짓말이야. 우리가 양수라면 둘 다 양수라면 제곱을 하면 얘가 큰 게 맞아. 하지만 둘 다 음수라면 제곱을 하면 얘는 4가 되고 1이 되잖아. 반대로 바뀌어. 결국 제곱은 누가 크냐면 하나가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근데 제곱을 하면 두 개는 어때? 값이 같을 수도 있어. 즉 멀리 있는 애가 제곱하면 큰 거야. 제곱은 무조건 양수 되는 거잖아. 음수 양수 부호 떼고 싸워서 제곱하면 큰 놈은 멀리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절대값 마이너스 5랑 여기 3이 있어. 제곱하면 누가 크다고? 얘가 25 되는 거 얘가 이기는 거야. 얘는 힘이 같으니까 비기는 거고. 알지? 제곱했을 때 이기는 애는 즉 절대값이 큰 놈이 이기는 거야. 멀리 있는 애가 이기는 거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래서 지금은 A가 B보다 큰데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맞으려면 여기 뒤에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면 돼. 왜냐면 0보다 큰 애들은 A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있잖아. 그럼 B가 멀리 있지. 그러니까 제곱하면 B가 이기는 거야. 맞지? A가 만약 멀리 있으면 A가 이기는 거야. 제곱하면. 지금은 A가 크다고 했잖아.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A가 멀리 있잖아. 그럼 A제곱이 이기는 거야. 알겠니? 근데 만약에 얘가 둘 다 음수라면 어떡할래? 음수라면. A하고 B하고 다 음수면 B가 더 멀리 있지. 아래쪽에 있지. 이땐 B제곱이 더 큰 거야. 멀리 있으니까. 알겠어요? 예를 들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 그럼 이게 더 멀리 있잖아. 원점이 여기 있으면 요 놈이 제곱하면 더 숫자가 커지는 거야. 더 작은 놈이 제곱하면 커지는 거야. 음수는. 양수는 더 큰 놈이 제곱하면 커지는 거고 음수는 더 작은 놈이 제곱하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도 페이크인 거지. 지금 누가 멀리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두 개가 거리가 만약에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제곱하면 둘 다 값이 같잖아. 맞지? 누가 크다는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누가 멀리 있는지를 모르는데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페이크인 거야. 알겠니? 자, A, B가 곱해서 음수면 부호가 양수, 음수 아니면 음수, 양수야. 근데 A 빼기 B가 양수가 되려면 A가 더 큰 수가 돼야 돼. 그래서 A가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커야 되니까. 알겠니? 그럼 A는 양수고 B는 음수다. 맞아 안 맞아? 얘는 맞는 말을 했네요. 그 다음에 C가 음수래요. 근데 A, B에다가 음수를 곱했네. 그럼 원래는 B가 컸네. 근데 음수를 곱하면 부호 방향이 어디로 바뀌겠니? A 쪽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바뀐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케이입니다.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는 느낌? 응? 그래서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면 얼마니? x는 넘기면 1 됩니다. 자, 1 넣었을 때 승립하는 거 찾는 거야. 얘는 1 넣었더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 작다네? 같은 수가 어떻게 작을 수 있어? 같다가 돼요. 같다 없다. 탈락. 1 넣었더니 2분의 2는 1입니다. x 1 넣었더니 1입니다.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작을 수는 없지만 같을 수는 있잖아. 맞지? 둘 중에 하나만 승립하면 참입니다. 그래서 같다가 있기 때문에 얘가 답입니다. 나머지는 넣어보면 승립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 친구들 그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하나 보내줄 테니까
요거 마저 듣고 요 개념부 즉 몇 번까지 푸냐면 그 다음 있는 6문제 있거든요. 요 영상 속에 다 풀이 해놨어요. 그거까지 듣고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 풀어도 되고 아니면 프린터 주고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뭐 푸는 거는 모아서 한번 쭉 풀이를 할 테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면 26분부터 30분까지 풀이하고 요거 이제 부등식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갈게요. 그래서 부등식은 방정식에서 이제 틀린 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과 역수로 바뀔 때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부동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하는데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해주면 이제 몇 가지 유형 문제만 좀 어려운 것들 연습하면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와.